안녕하세요, 비고입니다. 오늘 피커카드 리딩에서는요, 여러분들의 그림자 에너지를 한번 알아보는 피커카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관념적으로나 습관적으로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죠. 정의로움,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내지는 뭔가 상승과 팽창, 긍정성, 이런 에너지를 항상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의 샤도우 에너지에 대해서는 터부시할 수가 있겠죠. 안 좋은 걸 것이다. 내지는 안 좋은 습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내지는 무리를 일으킬 것이다. 내지는 도덕적이지 않다. 그런 어떤 관념적인 생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터부시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의 그림자 에너지 왜 찾아봐야 되냐, 왜 사용해야 되냐, 숨겨진 잠재력을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단 1도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잠재력, 여러분들의 숨은 잠재력, 숨은 의지들, 내지는 숨겨진 재능들, 그런 부분도 함의가 담겨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잠재력 안에는요, 숨겨진 잠재력, 그림자 에너지를 통해서, 내지는 샤도우 에너지를 통해서, 내지는 다크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본 리딩에서는 샤도우 에너지, 내지는 다크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라 조금은 나쁜 커노테이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거슬리는 커노테이션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크 에너지를 알아보는데 밝고 핑크빛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그룹 1번이고요.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4번, 그룹 5번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나를 부르는 카드, 나한테 좋은 메시지를 줄 것 같은 카드, 오늘따라 내 눈에 쏙 들어오는 카드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룹분들은 해당 리딩 시간대를 하단에 적어두었으니까요. 선택카드 선택이 끝나셨다면 해당 리딩 시간대로 바로 가셔서 리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자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여러분들의 다크 에너지겠죠. 잠재력이 거기서도 있다면 끌어다가 써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숨겨진 잠재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그림자 에너지, 샤도우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그룹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럼 볼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공격적이세요? 이거 뭔가 이렇게 행위로 공격적이지 않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되게 굉장히 공격적인데, 긍정적이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 말은 그 말이 아닌데, 어쨌든 같은 말이고요. 현재는요. 지금 이 리딩에서는요.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끼어들어가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방해받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건 또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가드를 낮추세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실제로 여러분들 다크 에너지는 폭군이기 때문에 가드를 일단 낮추셔야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뭔가, 이것도 은유적인 표현이니까 마키아벨리즘의 그 프린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군주가 될 수가 있겠죠. 폭군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랄까 못 느끼고 계실 수도 있어요. 실제 못 느끼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방해 요소이거나,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에 가시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했나? 그 현상은. 이 상대방 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럼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공격하던가요, 여러분들을? 내지는 여러분들 뒤통수를 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진짜로 하나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이미 엄청난 지금 그 다크 에너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죠. 나는 힘이 좋아. 난 체력이 돼. 근데 지금 나는 아름다운 용모를 지녀서 특히 내 헤어스타일은 끝내줘. 다 좋아요. 이게 다 여러분들의 어떤 파지티브한 에너지겠죠.
실제로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성취도 가져다 주는데 오히려 거기에 잔잔하게 이렇게 끼어드는 어떤 소소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예를 들면 뭐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 자기가 기만이 있는 것 같다. 어떤 네거티브한 어떤 무엇인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던가 내지는 실제로 그게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현상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이거를 너무 초현실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초현실이라는 건 현실 곱하기 2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땐 여러분들한테 직성은 풀리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직성은 풀리는데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또 직성이 또 안 풀리거나 내지는 여러분들이 또 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는 거죠. 또 참아보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참을까요? 내지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쳐다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자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유려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데 내 어떤 폭군적인 어떤 성향이 튀어나올까봐 무서워서 예를 들자면 어릴 적에도 해봤는데 그렇게 했었을 때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지는 좀 진짜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안 좋은 나한테 책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런 부분을 내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가 좀 차분하게 있어야 되겠다. 항상 그냥 나는 오히려 차라리 빠져 있겠다. 그러니까 안 사용하는 것도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데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속은 편하게 생각은 하세요. 근데 안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봤을 때는 또 이게 외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불화도 만들어내지 않아. 어떤 것도 내가 봤을 땐 그냥 외면해. 그게 적어도 조용하고 평화롭거든. 여러분 발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발현하지 않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평화로워요. 직성 풀리거든요. 속은 안 답답하거든요. 내가 외면하는 것도 속은 안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잠재력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자 에너지를 들고 지금 발현해야 되는 잠재력은 실제 여러분들이 매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있었을 때 상당히 매진하세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있죠. 쓸데없는 짓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내지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보람이 없는 내지는 그렇게 보상이 크지 않은 오히려 다른 것들 있죠. 그냥 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매진한다든가 몰아친다든가 나를 몰아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오히려 여러분들의 어두운 면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시면 가장 좋냐 그러면 조금은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나 내지는 내 육신이 좀 피곤해져도 내 정신적인 것이 좀 피곤해져도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정통적인 루트로 내지는 그게 뭐 예를 들자면 나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툼이나 언쟁이나 분쟁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게 뭐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당연히 분쟁, 경쟁 내지는 대혼란 그리고 대혼란 속에서 수습되지 않는 그런 어떤 요절복통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림자 에너지가 이기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세이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들이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들이 돌을 던졌던데 여러분들은 세이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결코 여러분들이 그 폭군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당연히 네거티브한 커너테이션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함의로 지금 언급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그림자 에너지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랬을 땐 여러분들이 이 폭군의 에너지를 오히려 역으로 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내 감정선은 지금 평온하다라고 먼저 확신하실 수 있겠죠. 어떤 요절복통한 상황이 있더라도요, 여러분들 감정선은 굉장히 응집되어 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요지부동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선이 깨질까봐 여러분들이 리액션 하는 것들이 오히려 폭군으로 나오는데 역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사용해야 되는 건 감정선을 그대로 응집시켜 놓으라고. 요지부동인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요지부동. 폭군이 본인 스스로를 틀렸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그렇지는 않아요. 폭군들은 자기가 맞다라고 일단 생각해요. 그게 틀리던 맞던 간에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나중에 어떻게 회자되던 간에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 맞다라고 생각할 때 그 맞다라는 그 카테고리, 그 울타리 안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모션, 감정선을 거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죠. 감정선을 집어넣고 그게 가능하고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감정선을 집어넣을 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미동도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혼란을 야기시키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진실을 찾기 위해서 내지는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대혼란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극도로 그런 부분을 피해요. 나한테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조차도 그쪽 상대방이
피곤해 할까봐, 내지는 힘들어 할까봐, 내지는 좋은 소리를 하지 않을까봐, 내지는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내지는 완성되지 않은 사람으로 볼까봐, 내지는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독단적인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의 혼란이나 야기시키는 그런 것들은 절대 만들어 놓지 않고자 너도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나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숨겨진 잠재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혼란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폭군 기질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을 이모션을 보호해주는 가장 큰 방어막이라고 얘기해드렸죠. 그리고 그건 결코 여러분들의 잠재력이고 내지는 그림자 에너지이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와가지고 손을 집어넣어서 끄집어내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 안심을 먼저 하세요. 그 이모션이 이게 뭔가 상처받을까봐. 내지는 그게 그 안에, 이모션 안에 있죠. 그 감정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자존심. 예를 들자면 경쟁에서 지는 것들. 내지는 내가 칭찬받지 못하는 것들, 내가 이기적이지 못해서 내가 되려 오히려 역으로 당하는 것들, 뭐 지금 안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그 감정 안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심을 먼저 하시라는 거죠. 이 그림자 에너지는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흡사 폭군처럼 보여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흡사. 내지는 폭군의 기질을 가진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야. 폭군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거. 우리가 방어를 하는 것도요, 상당한 어떤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야 방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일종의 뭔가 다크 에너지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 표면적에 있는 울컥울컥 하니까, 내가 불끈불끈 하니까, 내지는 어떤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는 이건 또 뭐야 라고 불끈불끈 하니까, 내지는 이건 뭐야 라고 내가 서둘러서 불끈하다 보니까, 내지는 내가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숙고하지 않고, 내지는 역으로겠죠. 남을 지금 발현하시는 분들하고 안 발현하시는 분들이 나누어져 있으니까요. 오히려 내가 혼란을 양상시킬 수 있고, 내지는 내가 조금은 뭐랄까 나무람을 당할 수 있고 꾸지람을 들을 수 있던가, 내지는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수도 있고, 내가 오히려 히스테리컬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내가 평정심을 못 찾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나는 오히려 설령 이게 진짜 현실에서도 안 좋은 상황인데, 예를 들자면 뭔가 정책이다, 내지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나는 그냥 나 혼자만 그냥 평화로우면 돼. 내가 무엇인가를 얘기해가지고 이 혼란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거든. 내지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뭐 잔잔한 호수에다 내가 파장을 일으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끝도, 그 끝에 여러분들이 그 과실 자체도 있지도 않고요. 거기까지 끝에까지 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 지점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해치고 여러분들 목표 지점으로 가야 되던가, 그 사람들과 함께 목표 지점으로 가야 되는 것만, 내지는 나의 목표에 대해서 순수하게 나만 가야 될 것만, 오히려 여러분들 끝까지 못 가던가, 내지는 가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던가, 내지는 가다가 지친다던가, 내지는 가다가 다른 생각이 든다던가, 나 스스로에 대한 신경질 반응이 난다든가, 화가 난다든가, 누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다,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방해를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코 여러분들이 실제 에너지 자체는요, 누군가한테 방해를 받는다든가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오히려 저한테 지금 다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는,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뭐 방해를 받았을 수는 있겠죠. 그런 기억이 있다라고 한다고 한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이게 얻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숨에 그 자리에서 내는 신경질 반응, 그게 나의 다크 에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숨에 그 신경질 반응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모션 자체, 감정선 자체는 결코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끌어다가 오히려 내가 파장을 일으키고 대혼란을 야기시킬지언정 난 내 건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 관계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든 연인관계든 파트너관계든 내지는 사회생활을 하든 똑같이 여러분들이 파장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설령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본들, 여러분들의 이모션은 절대로, 감정선은 절대로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여러분들 그림자 에너지고, 그림자 에너지가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결코 여러분들의 프라이드, 내지는 여러분들의 이고, 이런 것들은 결코 상처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받을까봐, 내지는 내가 무엇인가 밸런스를 깰까봐, 대중의 평정심을 깰까봐, 대중의 화합을 깰까봐 안 한다?
그런 부분은 없겠죠.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키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끄럽게 하라고 그냥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끄럽게 하시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지금 나의 숨겨진 잠재력 한 개로 이 상황을 내가 이렇게 좀 엎어볼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시끄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익숙해지세요. 그리고 그 대혼란 속에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감정은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존심, 내지는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원동력 이런 부분은 절대 상처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크 에너지겠죠. 설령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좀 더 믿어주세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오리엔티드 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여러분들이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서 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더 가까워요. 우리는 난 좋아서 해. 이게 좋아서 해. 내 천직이야. 내 낙이야.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내지는 도리 없이 한다? 그런 분들도 있겠죠. 도리 없이 나는 이 부분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난 반드시 해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성격들. 파지티브한 거죠. 하지만 그 파지티브한 게 어쩌면 굉장히 그림자도 있다는 거죠. 그 그림자는 뭐냐? 굉장히 나는 폭력적으로나마 이걸 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막혀있는 상태에서 그 에너지가 분출된다면 그림자 에너지가 분출된다면 정말로 폭력적으로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의 응집력으로 다시 활용하신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오히려 아름답게 풀어내고 해피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풀어내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그러면 내가 파지티브하게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내가 다크 에너지를 파지티브하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연기이냐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내부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 건강함이 있어요. 진실에 대한 어떤 건강함이 있다고요. 결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술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지는 나한테 어떤 면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란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메시지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어떤 진실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구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구해야 되는 것들. 그 구해야 되는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구해야 되는 것들을 다른 데서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별것도 아닌 건데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경쟁해가지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시간 낭비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경쟁자를 찾던가 더 좋은 높은 장벽을 더 도전하실 수는 있겠지만 여기 밑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장벽을 넘으면 더 높은 보상이 있겠죠. 그런 인과관계가 있겠죠. 계속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조금은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조금 달리 쳐다보셔야 돼요. 얘기가 다시 들리는데 달리 이 과거에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이 지금 다시 한번 한번 경험했던 것이 다시 튀어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또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이건 어디까지나 첨언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도돌이표처럼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겠죠. 똑같은 현상으로 똑같이 진행돼서 똑같은 결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건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는 길이에요. 그때 있었던 일은 그때 있었던 일이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은 또 다른 다이나믹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라고 얘기하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다른 다이나믹으로 만들고 내가 원하는 다이나믹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려면 지금 현재 이 다크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좀 더 파지티브하게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그 대혼란들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혼란스러운 것을 설령 그게 지금은 혼란스럽겠지만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나의 어떤 처세술이나 전략 전술이 되는지 나를 표현하는 데 있었을 때 얼마나 유익한지를 생각을 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여러분들의 그림자 에너지, 다크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그룹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볼까요? 여러분들의 다크 에너지 어떤 잠재력으로 나올 수 있는지. 엄마나. 여러분들 이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룹 2번 분들 중에 이 숨겨진 잠재력으로 키워질 수 있는 이 그림자 에너지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라고 생각 안 하실 수 있어요. 조금은 뜸하게 사용한다? 항상 사용하는 것도 있고, 지금 두 가지가 한꺼번에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한 세 가지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한 가운데 어정쩡하게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에너지냐면, 일단 여러분들의 그 다크 에너지,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거는,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박탈된 이방인 같이 추방된 어떤 에너지예요. 추방되었던. 한 번쯤 이렇게 추방되었다? 어떤 카테고리나 집단 안에 있었을 때 이렇게 추방될 수밖에 없었던 에너지들 있죠. 뭐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추방당한다는 것이 자의적이라기보다는 타의적인 경우가 많죠. 추방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박탈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머무르지 못하고 이제 박탈당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은유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키워드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키워드로 들려서 이 부분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그림자 에너지인데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원점인 에너지 있죠. 모든 어떤 그 근간이 되는 뿌리, 원점. 우리가 태초에 뭐 태어났어요. 태초에 이렇게 뭐 인류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태초에 우리는 이렇게 잉태되었어요. 라고 할 때 그 태초의 에너지예요. 실제.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다크 에너지는 이제 끝점에 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끝난 에너지 있죠. 이제 끝날, 곧, 뭐, 예를 들자면, 곧 종말을 앞둔, 곧 끝나는, 탈락된, 더 이상 이제 잎이 이제 다 말라서, 다 성장하고 말라서 떨어지는, 탈락되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잎이 떨어져서 다시 한번 씨앗이 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원점의 에너지인 거예요. 흙과도 같은 에너지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탈락될까봐, 잎에서 이제 내가 떨어져 나올, 그 줄기에서 떨어져 나올까봐 오히려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일종의 다크 에너지, 그림자 에너지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게 탈락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원점에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점에서도 참 훌륭한 에너지와 훌륭한 행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행운이겠죠. 씨앗을 터서 내가 다시 한번 권력을 잡고 행운을 잡고 다시 사랑을 잡는 것도 다 행운이겠죠. 찰나의 순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관념적인 생각에서는 엄청난 행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싫은 거죠. 다시 떨어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럼 이 에너지는 나는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냐라고 하신다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그 떨어지는 그 순간 있죠. 그 떨어지는 순간에 오히려 행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항상 나의 원류,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본류로 돌아왔을 때, 내지는 다시 씨앗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현한다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계시면요. 2% 있었을 때 더 찬란하겠죠. 2% 있었을 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누구한테 밀려서, 타의적으로 밀려서 내가 박탈당했어. 뭐 어디 쫓겨났어. 내가 어딘가에서 있는 나의 사랑이 박탈당했어. 내가 뺏겼어. 나의 모든 권한이었는데 어떤 이한테 내가 뺏겼어.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에서 오히려 그때는 정말로 그림자 에너지, 그러니까 그림자 에너지가 아니라 오히려 다크 에너지로 터닝을 한다는 거죠. 다크, 어둡고 음침한 에너지로 점점 변해진다면 오히려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잎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단해요. 무엇을 할까요? 잎을 붙여놓겠죠. 억지로.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던지, 풀로 붙여놓던지, 테이프로 붙여놓던지, 끈으로 꽁꽁 묶어놓던지. 그런 식으로 그냥 억지로 붙여놓다 보면 그 잎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결국에는 옴짝달싹 안 하는 그냥 망부석같이 보여질 수 있겠죠. 그냥 비석같이 보여질 수 있겠죠. 이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지금 계시든지요. 결코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탈락되는 것이다. 밀려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밀려났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No.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령 그 밑으로 한 단계 계단 밑으로 내려왔을지언정 그 밑에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더 본류나 원류를 찾을 수 있다는 행운 요소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주술적으로 작용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또 느껴지는 게 이게 그냥 같이 인터랙션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혼합돼서 느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신당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질감과 예민한 반응을 많이 보이고 계세요. 그럼 배신 당했냐? 제가 봤을 땐 배신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 배신당하는 그 감정선 자체가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포지티브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림자 에너지인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끄집어내서 그림자 에너지로 사용할 수도 있겠건만 배신감에 젖어들어서 더 배신하면 안 되겠다. 배신 당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이 더 크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쩌면 배신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더 배신이라고 느껴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배신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서로 믿고 거기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고 그 정답에 대해서 만족하고 서로가 이렇게 순환적으로 살 수가 있는데 어쩌면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 사람은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이게 지금 봤을 땐 리사이클링이 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다른 그림자 에너지, 내가 앞서 설명한 또 다른 그림자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더더욱 거기에 휘발유를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신 당할 수도 있다. 내가 배신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배신 당할 수도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배신 당했을 땐 배신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쩌면요,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불가능한 것들을 찾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어쨌든 얘기를 조금 더 해가면서 그냥 바로 지금 얘기가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을 먼저 여러분들 다크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오히려 좋게 사용하신다면 엄청난 에너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신을 당할까봐 걱정을 한다? 배신을 당했다? 꼭 배신이란 단어를 안 쓰겠지만 저 사람 못 믿겠어. 저 사람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거는 굉장히 뒤에 큰 어떤 무엇인가 숨겨져 있는 그 어젠다가 있을 거야. 숨겨진 무엇인가가 있을 거야.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은 그냥 숨겨진 무엇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숨겨진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냐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케어링 해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스려주는 사람들, 내지는 여러분들이 또 다스림 받아야 되겠지만 결국엔 내가 다스려줘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순환적인 어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의심하면서도 그 의심의 벽을 내려놓지 않고 순환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적정선에서 항상 사랑을 주는 거겠죠. 적정선에서.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그 사람이 말 잘한다고 내지는 치매 바른 말을 한다고 무조건 믿지 말고 적정선에서 봐가면서 사람 봐가면서 잘해줘라. 상황 봐가면서 해봐라. 상황을 봐가면서 버젯 내에서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말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 어쩌면 그런 부분이 오히려 과몰입되면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과몰입되면서 어떤 부분에 있었을 때는 무턱대고 그냥 믿어요. 어쩔 때는 무턱대고 믿어버려요. 그 무턱대고 믿는 이유가 뭐냐면 저쪽에서 안 믿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봤을 때 조금 믿을만 하면 순간적으로 그냥 스포트를 걸어버리는 거죠. 이쪽에서 내가 너무 안 믿고 살아. 뭐든 안 믿어. 광고도 안 믿고 무엇이든 뭐 다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하고 네거티브하게 쳐다보는 순간 모든 것들을 네거티브하게 여러분들이 네거티브하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격 자체가 네거티브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이 그냥 의구심으로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들이 오히려 역으로 의구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구심으로 쳐다보다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혹하게 들리는 거 있죠. 빼박인 정보예요. 이런 주식에다 투자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건 피지컬하고 물리적이고 굉장히 견고한 거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을 거야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역으로 이쪽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들려서 얘기를 해드리면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적시를 하고 있어야지 이게 여러분들이 바운다리가 상당히 지금 결국에는 모호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장점으로 사용한다면 그 바운다리는 정확하겠죠. 내가 내쳐진 건지 실제로 내침을 당할 수 있는 건지 내침의 기운이 있는 건지 내지는 내가 속을 수 있는 기운이 있는 건지 배신 당할 수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말해.
다른 사람들이 그냥 흙 하고 던져놓은 그 정보가 콘크리트하다고 해서 내지는 그게 맞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한번 빠져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말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여러분들의 그림자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아닌데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저 사람 까리해. 저 사람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양파 같아. 까도 끝이 없을 것 같아. 정말로 그랬을까요? 내지는 굉장히 명료한 거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예요 라고 하는 정보가 정말로 그 정보가 맞았을까요? 맞을까요? 맞겠죠? 하지만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정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원하는 그 순수한, 순도 높은 정보는 아니라는 거겠죠. 일반적인 정보라는 거겠죠.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 아는 정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오히려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저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믿어 넘길 수가 있다는 거야.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정보가 맞는 정보가 아니라고요. 어쨌든 간에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얘기가 지금 길어졌는데 다른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 바운다리를 좀 형성시켜 나가신다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을 축 처지게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내지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냥 더 의심하게 만드는, 내지는 판단에 어떤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보라는 거죠. 듣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거고, 듣기에는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굉장히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닐 수 있는 정보나 아닐 수 있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보고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림자 에너지를 포지티브하게 지금 사용하신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회가 아닌 거는 아닌 건 거예요. 그냥 내게 아니고 기회가 아니고 나한테 좋지 않을 것 같고 결코 내가 원하지 않는, 정말로 여러분들 본심에서 원하지 않은 거는 그냥 안 쳐다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내가 속을 수도 있다? 내지는 그들은 내가 준 것만큼 주지 않는다는 그 생각만 꽉 차 있게 되면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그림자 에너지로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의구심과 의욕으로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그냥 의구심만 가득한 사람이 돼서 어떤 것도 믿지 않고 결국에는 그때 됐을 때는 정말 진짜로 탈락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내지는 그룹 안에서, 내지는 카테고리 안에서, 내지는 바운다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때는 현실적으로 탈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면 구분을 해야 돼요. 계속. 그게 어려워요. 자, 쉽다라고 얘기는 못 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워 보여져요. 좀 봤을 때는요. 그 굉장히 눈에 띄지 않게, 사람들한테 어긋나지 않게, 내지는 사람들한테 비난받지 않게, 내지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융통성 있게 생활하면서 그것을 계속 바운다리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것이 내 거인지 저쪽 것인지 내 것이 아니었었던 것인지 내지는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인지를 계속 구분해 나가려면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사람들하고 융통성 있게 계속 인터랙션, 행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그림자 에너지를 툭하니 사용할 수 있을 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결코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이 맨 처음에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원류이고 원천이고 그냥 지로가 아니에요. 제로가 아니에요. 0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류로 다시 돌아오는 것 뿐인 거예요. 설령 그게 여러분들이 탈락되었다라고 느낀들 그건 탈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껴졌다, 내지는 회피당했다, 외면당했다, 내지는 내가 탈락했다. 아니라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원류로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죠. 이 주술적인 이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오히려 나는 탈락당했다라고, 탈락당할까봐 오히려 걱정되기 때문에 탈락 안 당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내가 견고해지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그 떨어져야 하는 그 잎사귀는 정말 칭칭칭칭 감겨서 그 줄기에 계속 붙어있는, 오도 가도 안 하는 그런 에너지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되는 거냐?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되는 것은 차라리 괜찮을 수도 있겠건만 제가 봤을 때는 융통성 없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을 싫어하게 돼요. 본인 스스로를. 나를 안 믿어. 싫어해. 학대해. 이건 그룹 임원분들 중에 전체는 아니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나를 학대한다든지 나를 안 믿는다든지 내 탓으로 놀린다든지 내지는
다른 사람한테 탓을 돌린다든지 내지는 상황에 탓을 돌린다든지 오히려 여러분들이 원점에 왔을 때 더 이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 뿐인데 모든 것을 잃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냐. 에너지는 그런 거겠죠. 아무도 여러분들이 사라졌다, 탈락되었다. 뭐 내지는 예를 들자면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밀어내버린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든 여러분들의 그 다크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든 결코 여러분들은 어디로 사라지진 않아요. 흡사 이런 리플렉션 같은 거 있죠. 리플렉션. 우리가 가시광선 내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리플렉션처럼 여러분들은 항상 거기 있어요. 어디로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에너지 리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허나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리플렉션이 보여져요. 흡사. 이런 거겠죠. 신기루 우리 보잖아요. 신기루. 그게 없는 물체에 대한 환영인가요? 그렇진 않죠. 실제로 어딘가는 존재해요. 그 신기루가 보여졌을 때는. 그 미라지 자체가 어딘가에 보여지는 게 리플렉션 되는 거지 아예 없는데 무엇인가 헛것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원천적인 그 코어 에너지는 어딘가에 있는데 그 리플렉션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더 볼까요?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업무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소금같이 빛과 소금같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적정선에서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던가 가속 페달을 밟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자 에너지를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이 부분을 사용하시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걱정이 된다면. 이 부분. 여러분들은 에브리웨어. 어느 곳에서나 다 있을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회사 내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고 싶은 곳에 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흡사 뭐 귀신같이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내지는 CCTV같이 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자각이겠죠. 여러분들이 무한하게 인지해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가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가 있는 게 상당히 많으세요.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쳇바퀴 돌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집중하세요. 거기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 말을 했는지 궁금하시다? 다크 에너지죠? 사용하세요. 무한하게 알아차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저들은 저런 얘기를 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는데 그들은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 막연히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러면 끝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얘기를 했었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오히려 미라지라면, 신기루라면 내려다볼 수 있겠죠. 그 리플렉션을 보고 내려다볼 수 있겠죠. 그 리플렉션을 통과해서 내려다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싸움이나 이런 것들 있죠. 경쟁이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경쟁이나 이런 거, 다른 사람의 타의에 의해서 경쟁하는 것들, 내지는 타의에 의해서 인터랙션 하는 것들, 또 내지는 경쟁이겠죠. 내지는 전투를 벌이는 것들, 내지는 그들과 어떤 식으로 화합하고 융합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게 불편하지 않아 하세요. 이제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불편해하지. 왜? 왠지 모르게 무한하게 알아차리는 것 같거든요. 왠지 모르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두렵겠죠.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내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얻는 혜택도 있겠죠. 이익도 있겠죠. 내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좀 바운다리를 세워야 된다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바운다리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만 막 사랑해가지고 여러분들만 계속 믿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여러분들한테 기회만 주고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주는 그런 쳇바퀴 도는 것은 중지하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내 건지 아닌지, 내게 아니었는데 내 것처럼 보여지는지는 구분해 내시겠죠. 실패하지 않겠죠. 좀 볼까요? 마지막으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뭐랄까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부분이 결코 여러분들한테는 다크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족쇄처럼, 내지는 여러분들을 곱씹게, 내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두려워하게, 여러분들이 꼭 두려워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게 불안 요소를 가져다 줘요. 그렇게 되는 게. 돈이 다 떨어져 가네. 내지는 내가 더 멀리 점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 돈이 떨어져 가네. 내지는 내가 기회가 떨어져 나가네. 내 권력이 지금 내려가는 것 같이 느껴지네. 근데 아무것도 내려가지 않는데 권력이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네. 내 힘이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네. 내 말이 약발이 안 먹히는 것 같네. 내 사랑이 아직은 인정받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멈춰지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림자 에너지라고 지금 오늘 자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모든 파워는 없겠죠. 이 얘기는 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이 현존하는 세상에서, 이 신기루의 세상이 아니라 이 현존하는 세상이 있죠. 우리가 발을 딛고 이 땅 위에 서 있죠. 이 현존하는 실질적인, 실물적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권력, 파워들, 내지는 내 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찾으실 수 있고, 획득하실 수 있겠죠. 그게 정당한, 내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꿈꾸는 기회 요소이겠죠.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그림자 에너지의 그림자, 다크 에너지에 대해서, 샤도우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그룹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볼까요? 그룹 3번 분들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래서 여러분들 잠재력으로 다시 재발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서론이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볼까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 두려워하다 보면은 뭔가 프로그레스는 계속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프로그레스가 없다는 느낌 전혀 안 받아요. 여러분들 뻔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금 잘 길을 가시고 계시거든요. 이제 항해를 잘 해 나가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두려워하시는 것들이 지금 키워드로 가장 많이 들려요. 두려워하다 뭔가 두려워하는 거겠죠. 우리가 뭐 실수할까봐, 내지는 잘못될까봐, 내지는 잘 안 되면 어떨까봐,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내년 이맘때쯤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내지는 내년 이맘때쯤에는 내가 거기쯤 가고 있을까, 안 가고 있을까, 이게 뭘까.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들이 선택 자체가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모르실 수 있어요. 오히려 역으로 제가 모를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런 거겠죠. 조금 더 뭐 시험 공부를 좀 더 해서 더 높은 자리로 승급을 할 수가 있고 높은 직위로 갈 수 있겠건만 지금 그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여러분들이 겁쟁이라고 얘기해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크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겁쟁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 느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겁쟁이는 절대 아니에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약간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그룹 3번 분들이야말로 다크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가장 좋으신 분들이에요. 실제로 그걸 항상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러니까 인생을 항해해 나가는 데 있었을 때는 항상 프로그레스는 있어요. 뻔히 보여지거든요. 근데 너무 설익은 것을 덥석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멀리 더 항해를 할 수도 있겠건만,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날아갈 수 있겠건만, 그게 어쩌면 높은 곳으로 그것도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서 선택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애당초에 그냥 져버리는 거겠죠. 다크 에너지든 그림자 에너지든 알 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의 잠재력이 그냥 커트 당하는 거겠죠.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어디로인지도 못 갈 수 있다라고, 내가 이렇게 지금 매진하는 것들이 어디로 가지 않는다라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무엇이 안 될 것이다. 사랑이 안 될 것이다. 내지는 내가 지금 포커스 맞추고 있는 것들이 안 될 것이다. 막연하게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들, 또 내가 배신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들 있죠. 그게 여러분들 지금 다크 에너지 중에서 무엇을 가장 지금 사용하셔야 되냐면, 일종의 이게 이중적인 화법일 수도 있겠지만, 먼저 사용하는 거는 충동적으로 발현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 뒤에 무엇인가 내가 못 갈 수 있을 것이야. 내가 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거조차도 못 잡으면 나의 영광과 나의 가능성들.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크 에너지가 가장 지금 크게 발현하는 데가, 그 발현하는 성격적인 특질이 여러분들의 자신감들, 가능성들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들을 어쩌면 더 멀리 잡아놓으면 내가 거기까지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내지는 오히려 또 거기 가는 길에 내가 배신을 당한다던가, 내지는 내가 주저앉을 수도 있으니까 가장 설익은 것, 그 잠깐 동안이라도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먼저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더 멀리 있는 거는 못 잡을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젠체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하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다크 에너지이긴 하겠지만 또 역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무엇일까요? 역으로 사용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역으로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데, 일종의 약간은 이렇게 설파자가 되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게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으로 인해서, 그게 파지티브한 거겠죠. 그 가치관으로 인해서 설명을 안 한 채 내가 맞으니까 따라와 줘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길을 막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막 가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홀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있죠. 지금 다크 에너지를 얘기하다 보면 네거티브한 단어가 나올 수 있는데 파지티브하게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현혹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현혹시키지 못한 채 갈 수가 있다는 거. 그 생각에만 빠져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뭔가 계속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공모자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충분히 공모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켜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다크 에너지는요,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게 중요한 건가요? 미리미리 현혹시켜 놓는 거 있죠. 그래야 잡죠. 미리미리. 그러니까 가장 진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현혹시켜 놓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 있죠. 내가 승급을 하고 싶어, 진급을 하고 싶어, 사업을 하고 싶어. 조금은 여러분들, 아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 내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들이 그냥 굳이 들으려 할까? 그것도 다 일종의 공포감이겠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들이 훔쳐가지 않을까? 그것도 공포감이겠죠.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뭐 기밀로 유지해야 되는 거는 기밀이란 단어를 쓰죠. 하지만 비밀이라는 거는요, 오히려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 비밀이 아니게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순도 높게 진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같이 가자고, 길을 가자고, 나한테 따라와 달라고,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나랑 사업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건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현혹을 안 시켜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혹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랑은 진심이었는데, 다만 내가 너무 사랑에 대해서 과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욕망이 가득하고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었던 것 뿐인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안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됐겠죠. 현혹하듯이 설명해야 되겠죠. 현혹하듯이.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내 얘기는 그들이 안 들을 거야. 내지는 내가 얘기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보니까 나는 그 얘기를, 뭐 예를 들면 톤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좁게 얘기해드리면 얘기는 하는데, 어쩌면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듣지를 않아. 내지는 믿지를 않아줬어. 내지는 진심이라고 사람들이 생각 안 해. 내 외관을 보고, 내지는 내 외형을 보고, 내지는 내 스타일을 보고 그들이 그거대로 믿어주지 않아. 내가 말하는 게 굉장히 반어법이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을 하신다든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오히려 이렇게 유혹적이고 관능적으로, 내지는 뭔가 현혹하듯이 설파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림자 에너지고 샤도우 에너지인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그들이 나를 올곧이 안 받아주고 오히려 나는 이렇게 외톨이가 되어버렸다? 내지는 저 사람 뭔 저런 생각을 다 해라고 생각을 들었다? 내지는 뭔 저런 행위를 다 해. 이상해. 이질감 느껴.
라고 나는 그런 평을 받았는데 받기 이전에 내가 또 그런 평을 받을까봐 또 두려웠다?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요, 떨궈져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뭔가 내가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같이 다 있었는데. 근데 지금 둘이 같이 있었는데 나는 여기 남겨지고 저 사람은 저기 가버린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할 땐 일단은 그거는 원천 봉쇄는 할 수 있겠죠. 왜? 여러분들이 현혹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의 진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대방 분들이. 그게 사업이든 파트너건 무슨 사업 설명을 하던 영업을 하던 마찬가지겠죠. 그냥 여러분들의 진심을 그냥 순도 높게 그냥 설명하는 게 제일 좋으리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먹히냐라고 한테는 먹혀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조금은 더 트릭을 부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림자 에너지가 더 왕성하게 발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의 그 톤 자체가 조금은 픽스가 돼야 돼요. 톤이. 톤이. 말한 톤 있죠. 다정다감하게 공격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아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톤을 조금은 뭐랄까 더 부드럽게 해야 되겠죠. 톤을. 그럼 어떻게 부드럽냐. 일단 메시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톤으로 가야 되는지. 근데 이제 내가 좀 알고 있다? 사람들이 약간은 곡해한다?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매력적인 사람인 건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매력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관철하고 싶은 것들, 그 관철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받아 챙기고 싶다. 그래서 내가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내가 늦는 데 사업이 번영할 수 있도록, 내가 그때그때마다 이 프로그레스가 생기는 그런 것들보다는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내가 세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쨌든 간에 메시지를 톤이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게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기분 나쁘게 뭐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게 들린다든지 그건 그들 취향이겠죠. 기분 나쁘게 들린다라고 하는 건 취향인 거죠. 그런 얘기보다는 뭐랄까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약간은 뛰어넘고 얘기하는 거. 이게 같은 맥락일 수도 있어요. 약간 뛰어넘고 얘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해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내가 설명하면 알아듣겠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내지는 내가 다양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못 알아들었다? 그럼 그게 다양한 예가 아닐 수가 있겠죠. 그 예는 다른 예일 수도 있겠죠. 그들 예에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느껴져요. 뭔가 이렇게. 뭔가 애들한테 설명한다든지 얘기하는 거 있죠. 그들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지성이 있는데 뭔가 애들한테 얘기하듯이 그랬는데 하면 같은 시간 내에 그 여러분들이 쏟아내고 싶은 정보나 매료시키려고 하는 그 정보들은 다 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말이지 라고 하면서 우리 5살짜리 조카한테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지금 얘기가 좀 들리고요.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핵심을 찌르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뭔가 분위기나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들도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많이 느껴져요. 그냥 그들도 아니까 내가 그냥 설명 안 하고 지나가는 거 있죠. 내지는 그냥 1357구로 설명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들의 앵글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는 그 기법을 알아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내지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못 알아들었을 때 내지는 그들이 몰라줬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하나라는 그 생각도 잊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못 알아들으면 그들이 다시 물어보는 건 그들의 책임이에요. 못 알아듣는 건 그들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책임은 아니겠죠. 못 알아들었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건 수성 에너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못한다라고 얘기해 드린 게 아닙니다. 약간 13579를 건너뛰어서 설명한다는 게 알겠지라는 그런 어떤 가정을 많이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지는 너무 그들이 그때그때마다 줘야 하는 그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팔짱 끼고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어디 그냥 떠들어 봐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내지는 얼굴 표정이 팔짱 끼는 얼굴 표정일 수도 있겠죠. 내지는 정말로 그들이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억지로 듣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마다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요. 여러분들 톤 자체가 실제 조금은 보완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승승장구하는 포지티브한 에너지의 플러스
잠재력 있는 그 그림자 에너지까지도 끌어다가 같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나 여러분들의 기회의 폭은 더 넓어지겠죠.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샤도우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픽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은요. 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톤 문제는 그 두 번째 문제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덥석 집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설령 그 덥석 집은 그 기회 요소가 그게 기회일 수는 있겠죠. 당장의 기회일 수는 있겠지만요. 결코 여러분들의 그 공포감과 내지는 상실감들이나 내지는 미래 공포감이죠. 지금의 공포감이 아니라 미래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어떤 공포감이겠죠. 내지는 내가 면을 세우는 데 있었을 때는 마이너스가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당최 안 쳐다보고 그냥 내가 면만 세울 수 있는 내지는 당장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만 선택을 하시다 보면 장기 플랜이나 더 큰 리워드는 아니겠죠. 보상은 아니겠죠.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아예 선택을 안 해버린다든지 아예 여러분들 입맛에 당기는 어떤 조건이 아니기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안 하시겠죠. 여러분들 인생에 그냥 차라리 나타나지는 않겠죠. 이런 좋지 않은 기회들 있죠. 내지는 여러분들이 후회할 수 있는 기회들. 내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매진을 했건만 그 매진한 게 결국에는 그냥 요만큼의 리워드는 아니겠죠.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모자가 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공모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여러분들이 그 현혹해서 얘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설파자가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게 여러분들 다크 에너지예요. 어쩌면 그 다크 에너지가 여러분들 분위기겠죠. 분위기로 발산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의 그 출중한 외모들 내지는 아름다운 용모들 이 용모들에 가려져서 아름다운 외모로만 보여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땐 저 사람은 아름다운 외모와 훌륭한 용모를 지녔건만 그 이상의 것들은 다 뭐랄까 조금은 겉도는 것 같다? 내지는 이 상황에 딱 끼어들지 않고 이 사람은 그냥 네가 알아서 그냥 잘 알아들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린다? 거만하게 보여진다? 라고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오히려 역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역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역으로 사용하냐고 할 때는 톤이에요. 톤으로. 좀만 더 봐드릴까요? 그 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외모가 오히려 그게 그냥 가려지는 걸 수도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읽는 리딩이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름다운 용모가 오히려 조금은 이게 좀 가리는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용모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그림자 에너지, 다크 에너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인지하고 자각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조금만 더 인지하고 자각하는 거 있죠. 그들은요, 여러분들의 그 자만심, 자존심, 내지는 여러분들의 면이라고 하죠. 내지는 여러분들의 성취, 이런 것들이 추락했을 때, 만약에라도 추락했을 때 비웃지 않아요. 절대로. 비웃거나 여러분들만 계속 신경 쓰거나 내지는 여러분들을 계속 그 자기들 가시핑 하는데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왜 얘기하지 않냐고요? 신났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 얘기가 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닌 그래요. 그러니까요. 표면적인 어떤 것들은 상대방 분들도요. 깊이는 있답니다. 이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들도 깊이는 알아요. 뭐가 깊이가 있는지 없는지.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 샤도우 에너지는 어떻게 발현되냐면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이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용모를 지금 칭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예쁘기만 하고 하지 약간은 뭐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그냥 1357구로 그냥 흘려 지나가고 그냥 너희들은 따라와 이렇게 한다라고 일견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 이 다크 에너지 사용하셔가지고요. 그게 아니다. 같이 가자. 내지는 나만 따라와라. 나만 따라오면 다 성공한다는 것을 피력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행운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거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여러분들의 그림자 에너지, 다크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또 결국에는 숨겨진 잠재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그룹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크 에너지조차도 되게 맑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거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림자 에너지는요, 혼란스러운 걸 야기하면 야기할수록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내가 태풍의 눈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라면 여러분들 다크 에너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폭풍의 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전하겠죠. 대혼란스러울 때. 폭풍의 눈에 서 있으면 조용하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 폭풍의 실제 태풍의 눈에 있는 그 지역에 이렇게 있을 때 진짜로 어떤 것도 안 느껴져요. 그 태풍이 온 거라고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걸 경험한 적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고요해요. 그리고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뭐 뉴스 보면 뭐 난리 나죠. 주변에 막 초토화되고 막 나무가 쓰러질 정도의 태풍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바람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던 것 같은데 그 눈 안에 있을 땐 정말 고요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태풍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야기시킬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야기시키지 않은 채 뭔가 파지티브하게 계속 끌어가려고 한다면요. 잘 안 될 때도 있죠. 사실은요. 그게 일반적인 어떤 팩트겠죠. 우리가 건강한 마음으로 건전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끌고 가려고 했을 때 안 될 때는 많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그림자 에너지는 그게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어떤 질문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그럼 그 역으로 여러분들의 그림자 에너지는요. 태풍의 눈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풍의 눈에 서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야기시키는 어떤 대혼란 상태 내지는 언쟁 분쟁 내지는 그게 경쟁이든 내지는 도리 없이 적어도 여러분들의 태풍의 눈까지는 침범하진 않겠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중상 같은 걸 수도 있어요. 이중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리플렉션을 더 활용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리플렉션, 거울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을 때 어떤 리플렉션을 받죠. 이게 여러분들의 그 리플렉션 자체가 상당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거울 속에 있는 상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고요하죠. 태풍의 눈처럼. 그 세상은 아무도 터치를 할 것 같지 않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일견. 난 여기서 거울에 상을 만드는 내가 실존하는 존재죠. 이 실존하는 존재는 뭐 소음도 들리고 잡음도 들리고 바깥에 외부 소리도 들리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온갖 것들이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요. 혼란을 야기하고. 근데 그 거울 안에 있는 그 나의 또 다른 모습은 상당히 평화롭죠. 고요하죠. 그 어떤 것도 미동할 것 같지 않게 느껴지죠. 외부의 어떤 망치로 그 상을 조각낼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얘기가 들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 마음의 상처가 많이 느껴지는데 그 마음의 상처는요. 이것도 여러분들도 아프게 들릴 수 있는데 오늘 네거티브한 커노테이션도 많이 나올 거고요. 또 아프게 들리는 말도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잠재력을 발현하면 쉽게 이렇게 풀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상처받는가, 짓눌려 있는다든가, 짓누른다든가, 내지는 그냥 눌려 있다든가, 내지는 뒤로 처져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그게 나의 위치다, 원래. 나는 그냥 희생하는 위치다. 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마스터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풍의 눈이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다크 에너지가 아니라 그 보호받을 수 있는 다크 에너지를 보호하는 어떤 일종의 견고한 장막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여러분들의 다크 에너지는 어떤 거울 속에 있는 상 같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루 같은 게 아니라 거울 속에 있는 또 다른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적으로 안전한 그 나의 거울 속의 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다크 에너지가 있겠죠. 뭘까요? 갔을 때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들의 인텐션을 쏴붙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의도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막연하게 그러다 보면 막연하게 이 현실에서는요. 상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이게 뒤집어져 있는데 상이 이 거울 속에 있는 상이 나를 컨트롤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들 뭐 마술사냐 뭐 막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내가 거울 속에서 나를 오히려 역으로 이 현실 세계에서 발현할 수 있도록 상을 컨트롤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닌 나이가 또 다른 어떤 나의 스스로를 생각을 해내서 내가 현실 세계에 있는 거울 바깥에 있는 나의 실존하는 상을 움직일 수가 있냐라고 하면 근데 그러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쓴 거예요. 혼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황희정승처럼 너도 맞다, 너도 맞다, 내지는 평화, 대중의 화합들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거기서 그 상 안에서 어떤 것도 인텐션을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의지를, 목적을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결코 또 현실 세계에 있는 상도 움직이진 않아요. 실존하는 상이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숨겨진 잠재력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이용하는 데 있었을 때 태풍의 눈에 있다는 생각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설령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끄집어내가지고 무엇인가를 고통을 야기한다 하더라도요. 사람들한테 고통을 야기하거나 내가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않은 어떤 행위를 했었다 하더라도요. 상관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한테 손가락이 가르쳐지진 않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어떤 그림자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역으로 그러면 나는 그 그림자 에너지를 나는 막 항상 그러면은 뭔가 면책 특권이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발현하는 거에 대해서 있겠죠.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커리어적으로나 내지는 사랑이던가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발현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순수한 의지 그게 어쩌면 진실이겠죠. 그 진실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다면 태풍의 눈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조금 안 좋은 의도로 사용할 수 있냐? 그래도 보호는 받으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족쇄에 채워진다든가 내지는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든가 하지는 않겠죠. 제가 극단적인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어쩌면 굉장히 신비롭게 보호를 받으실 수 있건만 역으로 여러분들이 그 하모니를 깨고 싶지 않아서 하모니를 깨고 싶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포로처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태풍의 눈에 내가 고요하게 적막감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게 할 수밖에 없고 난 여기서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 도리 없이 여기 그냥 갇혀 있는 상황일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도리 없이 여기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갈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쪽으로. 대혼란 속에. 여러분들이 야기했던 늘. 태풍의 눈에서 야기시킬 수 있는 것들이겠죠. 태풍의 눈에서 씨앗에서 시작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또 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버거워질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뭔가 힘을 잃어간다라고, 내지 의욕을 잃어가고 굉장히 내가 책임감만 점점 많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잃는다? 내 방향성을 잃었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림자 에너지를 끄집어내야 되겠죠. 이때, 그러니까 대혼란을 야기시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화합이나 평화로움을 좀 깰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화합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추구하는 바가 있었을 때 너만 생각하냐라고 생각하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화들짝 놀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만 생각하면 안 되나? 그게 잘못됐나? 내지는 내가 이 책임과 저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책임과 저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완벽하게 수행해낼 아니요, 수행해낼 수 없어요. 내가 이 책임과 이 책임이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것을 내가 우린 바깥에 사는 건 맞잖아요. 거울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거절하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혼란은 약이 되겠죠. 내지는 상대방의 반응은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지는 여러분들이 불합리해. 참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불합리한 것을 계속 참아간다? 내지는 이게 파트너십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내지는 이게 어떤 부부 관계든 연인 관계든 사회 관계든 어떤 현상이든 그룹 안에 일어나는 일이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게 뭔가 끝끝내 해내시는 게 가장 많이 느껴져요. 하지만 그걸 끝끝내 해냈을 때 오히려 이런 부분 있죠. 끝끝내 해내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또 다른 약간의 잠재력이 보여지는데 타자화되는 거겠죠. 일종의 타인들 있잖아요. 타인들. 내가 이거를 해냈을 때 이 안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안 들고 항상 나는 아직도 여기 바깥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어떤 이렇게 안락함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집단일 수도 있고요. 이너서클일 수도 있고요. 침상일 수도 있고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 마음에 내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난 아직도 타자화되어 있어. 내가 이방인이야. 난 항상 이쪽 바깥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 라고 생각하는. 바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왜 바깥에 항상 난 더 다가가야 되는데 내가 더 노력한 만큼 다가가야 되는데 왜 되레 굉장히 반비례로 나는 바깥에 내쳐지는 것 같다? 내지는 내쳐질까 봐 두렵다? 나는 이 바깥에서 무엇인가 서성거리는 것 같다? 왜 문을 열어주지 않지?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집약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데 내 마음이겠죠? 그냥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 문 안에 집어넣어주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문을 닫고 있는다? 이라고 할 때?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평화를 만들겠다는 이유로 그냥 여러분들은 정말로 평화롭게 조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매지는 한 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서 문 밖에서 서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근데 그게 그림자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네거티브하게 작용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주술적으로 저한테는 보여져요, 오늘따라. 근데 여러분들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셋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없었던 일이야. 다시 해.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두렵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예를 들자면 내가 합격을 했는데 합격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내지는 내가 여기까지 발판을 삼고 올라가는데 한순간에 타의에 의하던 자의에 의하던 도리 없이 내가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절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지는 내년 이맘중에 내 통장에 잔고가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는. No,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매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로, 그냥 외부로 타자화돼서 내지는 내쳐진다든가 내지는 이방인으로서 찍히고 낙인 찍히고 여러분들은 다시 0점에서 시작하는 거. 0에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에너지, 이제 그림자 에너지에서 이렇게 발현되는 어떤 심상인데 결코 여러분들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밑으로 떨어지거나 제로로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로로 가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제로로 간들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제로로 떨어지지 말라고 그 힘이 붙들고 있으니 그 제로가 자꾸만 상기가 되는 것 뿐일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면 과거에 경험이 있냐? 그 경험은 조금 다른 여러분들 다크 에너지에서 나온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화합을 너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들한테 고통을 야기한다든가 내지는 혼란을 야기하고 싶지 않다 보니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혼란의 그냥 중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한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혼란, 제가 아까 태풍의 눈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플러스 요소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내가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매진을 다 했건만 항상 타자화돼. 내 이방인 같아. 문을 열어놓질 않아. 문을 닫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 아예 정말로 문을 열어놓고 초대를 안 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문을 닫고 있는다? 나는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다 사라지고 나 혼자만 남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한들 설령 제로가 돼서 제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하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결코 그게 원점은 아닐 거예요. 어쩌면 그게 원점이로 왔을 때는요. 그게 원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주술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원점이 아니라 그 길은 여러분들한테 판타스틱한 길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판타스틱한 길들 있죠. 여러분 인생에 있었을 때 판타스틱한 길은 뭐가 있을까요? 그 안정감들요? 명예? 사회적 명예? 풍요로움? 그리고 철저한 것들? 내지는 거기에 뭔가 순조로운 것들이 있겠죠. 명명백백하게 순조로운 것들? 내 주변에 다 순조로워. 그리고 명명백백해. 그 어떤 것도 불규칙, 내지는 예외의 현상, 이상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 내가 예측한 대로 다 진행되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있죠. 그런 세상으로 여러분들 가시라고 오히려 원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점으로 가지 않는 어떤 리질리언스, 원점으로 가지 않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성취된 그 길에서 자꾸만 원점을 잡아당기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겠죠. 당신은 원점으로 가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에너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점이란 걸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원점이란 건 애당초에 생각도 안 났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신다면 뭐 파트너 관계든 연인 관계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네,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휴식을 취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원점의 에너지, 이 원점의 에너지를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결코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로에서 난 항상 제로로 와 있어야 될 수밖에 없어. 다 물거품이 되었어. 라고 하는 그 에너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점으로 정말로 왔었을 때는 다시 한번 그 앵글, 그 방향성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인큐베이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현숙한 어떤 에너지라는 거죠. 결코 다크한 에너지는 아닌 것처럼 저한테는 보여져요. 근데 실제로 다크하게 보여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방인으로 이렇게 있는 것들이 정말로 그림자 에너지인데 다크한 에너지로 현실에서 발현이 된다면 그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라고 한다면요. 상당히 독재자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오히려 굉장히 내지는 독재자나 맹꽁이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밖에 난 그것만 알아. 자랑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재밌고 여흥이 있고 나의 아드레날린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세상도 있건만 여러분들이 오직 생각하는 세상은 굉장히 격자 구조로 되어 있는 세상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긴 불규칙은 없거든요. 규칙만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 있는 세상도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그게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않고 그냥 거기서 있었을 때 내가 예측 가능한 세상,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제로로 가지 않는 세상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다크 에너지는요. 오히려 제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겠죠. 내가 얼마큼 왔는지, 얼마나 가면 되는지, 내지는 무엇을 내가 획득할 수 있는지라고 생각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맹꽁이라는 단어를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맹꽁이가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지금 오늘 리딩에서는 좀 네거티브한 단어들이 조금 많이 나와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좀 볼까요, 여러분들? 그 앵글에서만 생각해서 격자 구조로 생각한 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다른 어떤 예측하지 못한 불규칙적인 어떤 것들이 들이닥쳤을 때는요. 대처를 못 하세요. 그 유연성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또 발현할 수 있는 게 뭐죠? 제로로 간들 난 더 좋은 기회로 갈 수 있다라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술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힘이 있겠죠. 옛날에도 그리했듯이 나는 더 뛰어오를 수 있다. 더 도약할 수 있다. 제로가 뭔 대수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볼까요? 이쪽 부분 또 다른 부분 두 가지가 들려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러니까요. 뭔가 여러분들 그 자신감 있잖아요. 이 자신감과 이 가능성 있잖아요. 이 가능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여기까지 갔었을 때 제로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를. 너무 가능성이 좋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내지는 무엇인가가 더 나한테는 승승장구할 것 같이 느껴지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자극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코 근데 설령 이 제로로 간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가장 끌리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길보다는 더 끌리는 길 있잖아요. 힘들고 혹독한 길이 아니라 더 끌리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더 잘 되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가는 길보다는 그쪽 길이 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끝도 한도 없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만족스럽고 그게 나의 자부심이요 자신감이라면 그 길로 가야 되겠죠. 내가 그게 격자 구조건 삼각형이고 내지는 동그라미건 간에 나는 그 구조가 좋다라고 하면 그 구조로 계속 가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다크 에너지는요. 설령 지금 내가 지로로 0점에 와 있는다 하더라도 어떤 나의 매력을 이용해서 어떤 나의 잠재력을 이용해서라도 다른 더 차밍한 길, 더 유혹적인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혼란을 야기시킨다. 그러니까 그걸 노심초사하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혼란을 야기한다든가 나를 계속 이렇게 정죄시킬 수는 있어요. 그냥 나 이대로 여기 이 길 잘 가고 있으니까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불합리조차도 내가 입을 다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은 안전하다라고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안전하다고 얘기는 지금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또 볼까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현숙한 거는 현명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현명함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현명함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조바심 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현명함이. 알아서 문제냐?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많이 하니까 문제냐? 그럴 수도 있겠죠.
이 현명함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재창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뿐인데, 그건 여러분들을 지로로, 0점으로, 원점으로 보내는 걸 거야. 나를 이방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 거야. 나를 타자로 만들어 버리는 걸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겁을 되려 집어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미 좀 클리어하게 좀 보여지는데,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그거를 느끼고 고통을 맛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크 에너지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다시 한번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뭔가를 명제를 끄집어냈을 때는, 내지는 이 관계성을 다시 끄집어냈을 때는, 내지는 단계성을 리셋했을 때는, 내지는 이 사회를 내가 리셋했을 때는, 현상을 리셋했을 때는 나는 무엇을 더 재창조할 수 있냐라고 하는, 어쩌면 가정과 설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크리에이티비티에 에너지를 주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크리에이티비티에. 이런 가정과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내지는 재창조하고 재발견할 수 있도록,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그 크리에이티비티에, 상상력에 아마도 에너지를 주는 그런 다크 에너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조금은, 여러분들이 뭐 주술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느껴지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느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여러분들의 에너지이기 때문에요. 내지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받아주고 태어난 어떤 운명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랬을 시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성취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파급력이 높아요. 얘긴 나오고 있죠. 엄청난 파급력이에요. 특히 지금 이 그룹 4번 분들이죠. 그룹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지금 거력되는데 상당히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대중에게 굉장히 이렇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에너지예요. 돌을 던진다고 해서 지금 나쁜 표현이 아니라 대중한테 무엇인가를 내가 명제나 화두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랍니다. 이게 여러 다양한 어떤 카테고리에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 볼까요? 여러분들 에너지를 조금만 더 확인해 볼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신경질 반응 안 내도 돼요. 이게 왜 안 먹히지? 나 더 갖고 싶은데 왜 안 먹히지? 이 길에 서 있는데 난 내 거가 되지 않은 느낌이야. 왜 이방인이라고 느끼지? 이방인인 건데 설명을 드렸고요. 왜 아직도 멀었지? 내 건데. 근데 좀 뺏어가. 누군가가 뺏어가. 힘들어.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 그때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심상은 제로로 가 있을 수 있어요. 느낌에 내가 진짜 제로에 원점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의 그림자 에너지를 여러분들의 잠재력으로 사용하지, 오히려 여러분들을 어두운 곳에다가 가둬버리는 에너지로 사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과하게 과몰입하시는 것도 추천은 안 드려요. 여러분들이 더 쓸데없는 짐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워줄 수가 있다라고 제가 그냥 첨언을 드리겠고요. 볼까요? 그러니까요. 계속 이런 부분이 많이 느껴져요. 뭔가 일과 사랑과 가정과 나의 재물과 우리가 인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겠죠. 내지는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겠죠. 지구 바깥에 있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하지만 우리들은 이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현존하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거울 바깥에 살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있죠. 느낄 수밖에 없는, 내지는 느껴야만 하는, 내지는 가져야만 하는 그런 것들. 그게 여러분들의 그림자 에너지가 가장 정확하게 잠재력으로 발현됐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얻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목소리를 높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은 안전하시고요. 설령 그들 사이에서 빈축을 산다고 하더라도, 내지는 그들한테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하더라도, 화합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하셔야 돼요.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원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 추구하고 성장했었던 에너지가 자꾸만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5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에너지, 그림자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그룹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숨겨진 잠재력일 수도 있어요. 이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볼까요? 여러분들 그룹 5번 분들 어떤 숨겨진 그림자 에너지가 있는지.
안 사용하는 건 확실하네요. 엄청 여러분들 엄청 이 부분 터부시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줘요. 부와 명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와 명예같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인 에너지의 발산 자체는 이거라고, 이 에너지를 쫓아서 따라오는 불나방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업 파트너든 재무적인 어떤 펀드, 뭐 엔젤 투자자가 해주는 펀딩일 수도 있고요. 그게 연인일 수도 있고요. 사랑일 수도 있고요. 사랑에서 기인한 어떤 재물과 재화 획득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느껴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돌연 내가 이렇게 굉장히 뚝 떨어져 나와 있는 느낌 있잖아요. 돌연. 공연하게 그냥 내가 갑자기 누군가와 헤어진다든지 분리를 느낀다든지 분리를 당한다든지 내지는 헤어짐이겠죠. 뭐 가족 간의 헤어짐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과의 헤어짐일 수도 있고요. 내지는 뭐 연인과의 헤어짐일 수도 있고요. 부지불식간에 나만 뚝 떨어뜨려 놓고 다 떠나버린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렇게 느껴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코 여러분들이 그런 에너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달려올 때는 상당히 달려왔다가 부지불식간에 이건 아닌갑다 하고 여러분들을 그냥 떨어뜨려 놓는 이유가 그 에너지를 발산은 하고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내지는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터부시하고 있다 보니까 그 에너지는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을 수는 없나 보다, 내가 잘못 받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럼 도대체 그 에너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조금은 더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래야지 뭔가 키워드로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많이 느껴지는 거는 좀 더 볼까요? 가장 많이 느껴지는 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공모자 같은 내지는 개혁가 내지는 쿠데타 내지는 지금 키워드 이상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간 반역자 그 에너지예요. 반항심이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저항심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발현을 한다면 일견 우리가 역사상에서 본 인물들 중에 뭐 쿠데타를 했다든가 예를 들자면 뭔가 반역을 했다든가 내지는 공모를 했다든가 내지는 그 사람들이 성공을 했으면은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거고요. 성공을 못 한다면 뭐가 되죠? 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역자나 내지는 공모자가 되는 거겠죠. 내지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으로 치부되는 거겠죠. 그 실패를 했었다면. 내지는 지도자로 내가 반열에 오르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트레이스가 사라지는 거겠죠. 그 발자국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찬란하게 금빛 왕관만 남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지 못하면 그걸 내가 사용을 해가지고 일종의 반역자 마인드를 사용해가지고 그게 저항이겠죠. 저항가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내지는 개혁가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 개혁가의 마인드를 내가 사용을 해가지고 개혁을 시켜. 내가 원하는 대로 개혁을 사람들을 계도해. 이리저리 아주 용의주도하게 개혁을 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성공을 못한다면 난 굉장히 어려워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안 할 수는 있다는 거야. 내지는 그건 신의가 없는 거야. 신의를 저버린 거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건 실패했을 때를 가정해. 지금 우리는 그냥 그림자 에너지를 보는 거겠죠. 성공을 할 수 있게 만들면 되겠죠. 그게 성공되게. 그게 처세술이냐? 제가 봤을 땐 처세술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좀 본디 사용한다면요, 이렇게 그냥 불확실하게 이렇게 뚝 떨어뜨려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홀로 남겨지는 거 있죠. 흡사. 그 뻐꾸기 알처럼. 오목눈이 둥지 안에 그냥 홀로 남겨진 뻐꾸기 알처럼 태어났다 한들, 입장이 좀 바뀌긴 했지만, 내가 그 안에서 태어났다 한들, 결국에는 내가 그 오목눈이는 다 걷어 치워야 되겠죠. 그 치우는 일종의 뭔가 여러분들의 혁신과 개혁과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지는 반항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지는 음모를 공모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소식이든 가시핑이든 무엇이든 간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좀 가능하신 것처럼 저한테는 많이 보여지거든요. 속삭이는 거 있잖아요. 속삭이듯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터부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얄팍해. 그건 정의롭지는 않아. 하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 같이 전쟁터 참여했을 때 이게 좀 표현이 좀 과격하게 계속 나오는데 전우라고 생각해서 전쟁터에 같이 참전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놔두고 다 철군한 거예요. 일종의.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핵심 인물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그림자 에너지가 가장 크게 잘 발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 에너지를 사용해서 핵심 인물이 되는과 동시에 그림자 에너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핵심 그 그림자 에너지를 더 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한테 있는 포지티브한 에너지 내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태어나신 선사인, 선 에너지, 태양의 에너지를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쩌면 지금은 약간의 부스트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막연하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게 꿈이나 인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여러분들이 지금 쳐다보고 계신 곳은 이상향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따른 거죠. 근데 역으로 여러분들이 공모 주동자가 된다든가 개혁가가 된다든가 그 개혁가도 어쩌면 지금 표현이 다 나쁘게 커노테이션이 되고 반대로 커노테이션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올바르냐 안 올바르나 표현법을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닌 리딩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개혁가인데 그럼 개혁가면 내가 설파를 하겠죠. 그걸 내 편으로 끌어들이겠죠. 그게 무슨 이유이든 내 사사로운 이익이든 몰라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끌어들일 때 약간의 터치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실패 요소들이 여러분들한테는 공포심으로 작용하고 그 공포심이 작용하다 보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하고 터부시한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싸움을 일으키는 걸 거야. 근데 지금 그건 조금은 불합리한 걸 거야. 불공평한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그룹 5번 분들의 에너지가 지금은 굉장히 탄탄하고 튼실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선사인이 다 궁금한데 포지티브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상관은 없지만 어쩌면 이게 작동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의 꿈을 서포트를 해줄 때 내지는 다른 사람들의 꿈이나 이상향이 지배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지배되어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가는 속된 말로 빈정이 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꿈이 지배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에너지가 지배당하는 에너지가 아닌데 오히려 개혁을 하고 반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공모자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망할 수가 있겠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굉장히 급격하게 이건 그냥 그림자 에너지가 아니라 다크한 에너지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크한 에너지로. 그건 정말로 여러분들을 음모론자나 공모자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가시핑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공모자라고 얘기해드린 게 아닙니다. 은유적인 표현에서 좀 더 큰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가시핑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얘기해드리는 게 아니야. 그 에너지는 좀 다른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는 조금 문제가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시핑을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코너에 몬다든가 내지는 모함을 하는 에너지는 조금은 다른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진 않아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개혁가처럼 보여지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혁가처럼 보여지는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내지는 혁신가처럼 보여지는 그 에너지가 있고 설파할 수 있는 말들이 참 많을 것 같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모여들었다가 불나방처럼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터부시하고 발현을 안 하다 보면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여기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꿈 있죠. 그들의 꿈도 좋지만 내 꿈도 이런 거야 라고 여러분들의 방향성일 수도 있고요. 목적일 수도 있고요. 좀 더 볼까요? 그러니까요. 계속 얘기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꾸준히 이거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오죠. 혁신, 개혁, 내 아이디어. 어쩌면 I have a dream. 마틴 루터킹 목사가 얘기했던 I have a dream. 내 드림인 거예요. 내 드림을 들여다온 거예요. 내 드림을 가지고 우리 개혁을 해보자고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동을 안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꿈을 계속 조력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되면 이게 굉장히 다크해진다. 이게 지금 다크란 표현보다는 네거티브해진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네거티브해지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이 공포를 느끼시기 시작해요. 불안하다, 초조하다, 잘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 더 볼까요? 장기적인 미래를 세운다기보다는 내지는 여러분들이 우뚝 쓰는 그 핵심 중앙 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내지는 전 세계에서 내가 중앙에 서겠다. 그 하나가 되겠다. 더 원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냥 요 안에서 내가 원이 되겠다. 더 원이 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불안과 초조와 공포심을 느껴 하실 수 있다. 공포심을 느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우리가 공포심을 느낄 수는 없겠죠. 이 삶을 사는 데 있었을 때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공포심을 느끼기 시작할 때는요, 오히려 그 그림자 에너지 때문에 공포심을 느낀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순환적으로 계속 또 터부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노바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하세요. 극단적으로 싫어하세요.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건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죠. 이보세요. 여봐요. I have a dream. 내 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내가 뭐 안 되나요? 들어보세요. 당신들한테는 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난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난 개혁가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가시핑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생활에서 많은 데 이렇게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창하는 바를 주창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고 이 공포심을 자극하는 또 하나, 그러니까 이게 순환적으로 여러분들의 공포심을, 내 꿈이 발현되지 않고 그 사람들의 꿈과 그 사람들의 미래를 지향하는 마음과 내가 오히려 개혁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개혁가인 것처럼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공포를 느끼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을 때 나한테 닥칠 시련을 생각하자니 굉장히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거울 속에 있는 다른 모습, 그러니까 거울 속에 있는 어떤 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울 속에 있는 상.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예요. 여러분들이 거울 속에 상으로 있는 건 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자 에너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거울 속에 있는 상으로. 나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절대 다른 어떤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인물인 거예요. 거울 속의 상이면은 사라지지 않냐. 그냥 리플렉션에 불과한데 사라진다는 뜻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진 않아요. 거울 속에 있는 어떤 이중적인 상 있죠. 그 상은요, 항상 존재해요. 누군가가 그 거울 속을 들여다봤을 때 그 상은 항상 존재하듯이. 그건 난 거기에 반드시 있는 존재인 거예요. 절대로 내가 봤을 때 안 보여지지 않는, 안 보여줬을 때 문제가 있겠죠. 내가 거울을 나 스스로 쳐다봤는데 거기에 내 상이 안 보이면 정말 문제가 있는, 내가 시공간에 들어와 있는 거겠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그 상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거울 속에 있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리플렉션으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림자 에너지로. 그럼 그 뜻은 또 무슨 뜻이냐? 이걸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냐라고 한다면요. 어두운 공간에도 여러분들 실공간으로 이중상으로 다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또한 그 리플렉션이 깨질까봐, 이 얘기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럼 리플렉션이 깨질까봐 또 여러분들이 그 거울에 있는 상이 깨어져 나갈까봐 우리는 그럼 거울 상에 올곧이 보여지기 위해서 거울에 있는 상이 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똑바로 잘 쳐다보고 있겠죠. 거울의 상이 올곧하려면. 근데 우리가 계속 그러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거울의 상이 움직이지 않고 올곧이 잘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그 거울만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밸런스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좀 약간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 그림자 에너지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랍니다. 조금은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드렸어야 됐는데, 조금은 이게 짧은 리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앞전에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그림자 에너지 있죠. 여러분들. 흡사 여러분들이 개혁가, 내지는 주창자, 내지는 혁신가, 혁명가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가 상당히 관철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거기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내지는 무엇인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파란을 일으킬 거야. 난리가 날 수가 있어. 내지는 내가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내지는 내가 그 사람들을 꼬드겼기 때문에 뭔가 밸런스가 깨진다든가 싸움이 난다든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진심을 담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렇게 뭔가 미화시켜서 얘기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엔 여러분들 손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쥐어지지 않았을 땐 거기서부터 또 공포심이 새록새록 솟아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갖지 못하겠구나. 영원히 난 갖지 못하겠구나. 영원히 나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밸런스가 좀 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거울 속의 상처럼 그럼 내가 있지 않고 거울 바깥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내 말을 하리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들의 거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상들 있죠. 이 다크한 에너지, 내지는 조금은 어두운 에너지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투명인간처럼 보여지는 그런 에너지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놔두고 그냥 사람들이 가버린다든지, 투명인간처럼. 아주 결코 그런 에너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 속에 상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거울 속에 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 리딩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